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엔캠이 오늘 보합권에서 완벽하게 주차를 좀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간을 하니까 시작이 되고 있지만 뭐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 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언제 상승이 나오냐 이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 상승이 나올지는요, 제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시고 딱 한 명밖에 모르죠. 자, 세력들이 본인들이 올리고자 할 때 올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은 왜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요? 왜 엔캠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서 이러한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엔캠은 기간으로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것들만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하더라도 정말 수월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기간이 6월에서 7월, 요 중에 언제가 될 텐데, 요거는 온전히 세력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면은 따라가기라도 하면서 수익을 챙겨야 된다고 말했던 종목이 바로 엔캠입니다. 제가 엔캠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S바이오메디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그 종목을 얘기할 때 엔캠을 정말로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S바이오메디스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오늘 15% 상승 마감을 해줬죠. 근데 S바이오메디스 바이오주답게 기대감이라는 재료를 반영하는데, 이 기대감이라는 재료는 사실상 5월 말에서 6월 초 이때 나오는 거였어요. 발표가 1, 2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 값이 5월 말에서 6월 초에 나오는 거였다고요. 자, 그러면은 얘네가 사실상 6월 초에 발표가 나옴으로써 기대감 소멸하고 주가가 빠질 텐데, 그 전에는 뭐예요? 세력들이 재료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상승에서 수익 챙기는 거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 이용해서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상한가만 좀 지우면은, 예. 엔캠은 굉장히 비슷해요. 엔캠의 세력들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얘네도 마찬가지로 매집이 필요가 없는 상태다. S바이오메디스의 세력들도 이미 밑에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했기 때문에 과감한 누르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예측할 수 없도록 계속 위아래로 흔들어주면서 진행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려주는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보면서 저는 굉장히 공통점을 느꼈는데, 자, 마찬가지로 엔캠도 지금 이러한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6월에서 7월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우리가 기대감으로써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점점 그래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요거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고 요거를 보면서 대응을 해왔어요. 그리고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엔캠 이미 끝난 주식인데 왜 이렇게 희망회로 잡고 있냐? 봐봐라, 주가 상승 나오지 않고 있다. 이거 어떡할 거냐? 자, 여러분들 그러면요,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부터 권리 매도로서 97만 주에 달하는 이 물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1900억치 약 70만 주 정도 되는 블락딜이 진행이 됐습니다. 월요일 날. 그러면 이러한 두 개가 나왔다면은 사실상 시장에서는 큰 악재라고 판단하는 것들이 한 번에 쏟아졌다는 건데, 이렇게 변동성 없이 진행이 된다는 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예, 솔직히 말해서. 예, 저는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을 지치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의 의도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상 이러한 구간을 우리가 처음 겪는 게 아니죠. 좀 길이가 다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구간을 앞에서도 겪은 적이 있다. 자, 기대감을 살리기 위해서 누르고 올리고 누르고 올리고를 반복을 해요. 떨어져 나가라는 거죠. 얘네들도 엔캠 매집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왜? 세력들은 이미 평단의 10만 원 밑에 있는 600만 주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600만 주의 물량 중에 일부가 아직 전환이 안 됐어. 팔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가 길게 가져가는 것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게 전환됨으로써 엔캠의 세력들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 보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엔캠은요 7월에 나오는 물량 70만 주를 끝으로 아마도 높은 확률로, 아니 99.9%의 확률로 슈팅을 만들어낼 거예요. 만들어내고 그 전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본인들의 물량을 엑시트하는 전략으로서 사용하고 주가는 빠질 겁니다. 저는 이거를 1월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많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엔캠의 표면적 이유가 애초에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면은 지금의 흐름이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해가 가능한 범위 내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올라간다.
전에 글로벌 1위가 될 것이다. 왜? 1위부터 3위가 현재는 중국이기 때문에 요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배제되겠죠, 당연히. 예. 중국이 배제가 되면은 글로벌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캠이 사실상 글로벌 1위가 될 것이다. 요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상 지금 시기가 좀 안 맞다라는 거예요. 1월 달에 올라갈 게 아니라 작년에 올라갔었어야죠. 작년에 이걸로 다 2차 전지주들이 다 날아가고 있었잖아요. 자, LFP 그다음에 양극재도 있었고요. 음극재 있었고 리튬 관련주 있었고 전부 다 이걸로 날라갔어요. 예. 작년에. 그런데 엔캠은 날라가지 못했다. 예. 전에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날라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악재로 전환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올렸잖아요. 올렸는데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 생기면서 사실상 앞에서 올렸던 상승치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때부터 얘는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 이때 뭐였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리스크가 생겼죠. 트럼프는 2차 전지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2차 전지를 신경 쓰지 않는다기보다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양반이에요. 그리고 이 양반이 사실상 지금 11월에 대선에 나와서 누구랑 붙습니까? 자, 바이든이랑 트럼프가 다시 한 번 더 격돌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누가 통과시켰습니까? 바이든이 도장 찍으면서 통과시킨 법안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이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법안을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후 변화 그런 거 다 사기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 말이에요. 물론 없애진 못하겠죠. 예, 의회에서 통과를 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지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없애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축소, 감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로서 주가가 빠졌더라고요. 예, 다른 2차 전지주들은. 2차 전지가 쭉 빠지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지만 트럼프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자,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재 그런 것들이 있었고 전기차 판매 부진 이런 것도 있었고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관련법에서는 트럼프가 크게 작용을 했다는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의심이 결과적으로는 얘네가 시비가 정말로 많구나를 알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물량 97만 주를 빼고도 남아있는 물량이 얼마예요? 135만 주 정도 돼요. 자, 얘네가 이제부터 저울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 남아있는 물량까지 전부 다 전환을 해서 수익으로 전환하는 게 맞을까? 요거를 판단할 거예요. 왜? 이러한 상황을 유지를 하는데도 여러분들 돈이 들어요. 주가를 올리기만 하는 게 얘네가 주가를 올릴 때만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이러한 행보를 유지하는데도 돈이 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얘네가 앞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았다면은 적어도 여기보다는 더 큰 수익을 지금 가지고 나야지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얘네가 앞에서 포기했던 금액이 적은 금액이 절대 아니에요. 얘네가 BW 물량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BW는 111만 주, 114만 주. 그 다음에 전화우선주 212만 주. 요거는요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본인들이 매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얘네가 요거를 만약에 매도를 할 거라면 어디서 했었어야 돼요? 최고점에서 했었어야죠. 이때부터 본인들 물량을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1조 3천억 원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얘네가 매도하지 않았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얘네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막지 않았다. 그냥 짐작이었어요. 저는 확신을 했지만 여러분한테 강조는 안 했습니다. 자, 짐작이었는데 블록딜이 나온다네. 블록딜의 주체를 보니까 뭐예요? 야, 이거 3호에서 나온 거다. 3호, 3호 사채잖아요. 얘네 이거 안 판 게 맞았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악재라고 생각을 했던 이러한 것들이 우리한테는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맞았다라는 증거가 돼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1조 3천억의 수익을 포기를 하고 뒤에서 더 큰 수익을 만들어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게 확실해졌고 사실상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물량 지금 BW 물량 플러스 제3자 배정 플러스 가장 뒤에 나오는 12 요거까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전환이 거의 다 됐고요. 130만 주 정도 남았다는 거는 공시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분기 보고서 어떠한 종목이든요, 여러분들 차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법안이 말이 안 되는데 왜 올라가지라고 의구심을 품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파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파보니까 여기 나오는 물량이 야, 이게 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자, 11회차, 12회차, 13회차 물량이고 지금 11회차 물량 43만 주는 전환이 다 됐습니다. 최근에 27만 주 나온 거 있죠. 그게 바로 11회차 물량이고 이번에 나오는 물량 중에 2,700주인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그걸로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이제 11회차 물량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물량 12회차 물량 가장 큰 물량 161만 주 중에 97만 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7만 주 나올 때도요. 11회차 물량 27만 주 나올 때도 사실상 사람들 겁을 많이 냈습니다. 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오버행 이슈로 주가가 빠진다. 큰일 났다. 이거 고점이다. 팔아야 된다. 자, 겁내지 말고 담으라고 말씀드리면서 타점을 잡아갔습니다. 26만 5천 원 잡았죠. 그런데 이게 뭐였어요? 저점이었어요. 우리가 왜 이걸 겁낼 필요가 없었어요. 주가는요, 얘네가 이거를 만약에 43만 주를 전환을 해서 매도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빠질 것 같았으면은 얘네는 앞에서 고점에서 326만 주의 물량을 정리했어야지 맞다라는 거예요. 자, 겁내지 말라고 해서 타점 잡았고 우리가 아직도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뒤에 나올 물량이 이렇게나 있는데 얘네가 이거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해 드렸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 자, 공시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공시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진행이 되고 지금 최근 공시 97만 주 요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물량이 전환이 됐지만 매도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일단 거래량을 보시면은 엔캠의 세력들을 우리가 조금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거래량이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매집이라는 과정이 없잖아요. 본인들이 시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매집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장중에 매집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상 세력들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사실상 얘네가 매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어느 구간에서 얼마큼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든데 사실상 우리는 시비가 어느 정도 전환이 되는지 알 수가 있고 사실상 여기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져주지 않는 이상 매도할 수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거래량 좀 볼게요. 네, 16만 주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얼마예요? 600만 주 조금 넣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일부 매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부 매도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주가의 하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동일 뿐이었고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더 큰 핵심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말씀드렸고 16만 주를 600만 주를 16만 주씩 여러분들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걸립니까? 말도 안 되죠. 최근에 거래량이 좀 터졌던 날, 주가가 하방에 힘이 좀 쏠렸던 날을 보게 되면은 72만 주예요. 72만 주, 72만 주 크긴 크죠. 9일 정도면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9거래일 정도면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온전히 매도 물량으로만 600만 주가 9일 동안 나와야 된다는 거죠. 72만 주씩 9일 동안 매도 물량 쏟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왜? 하한가 걸려서 매도도 안 됩니다.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올려서 팔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규든 아니면은 기존 수급이든 달라붙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지 그러한 거래량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 자,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 뚜렷하고요. 여기서 정고점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물량. 요거 뚜렷하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엔캠 갑니다 갑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그냥 선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거가 있잖아요. 얘네가 앞에서 팔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안 팔았다는 거 우리가 이번에 알았고요. 얘네가 올려야지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을 정리할 수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예, 밑으로는 절대 안 된다. 제정신인 사람이 한가 막 꽂히는데 그 600만 주 사주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앞에서 1조 3천억의 수익을 포기했는데 뒤에서 더 큰 수익을 가져가지 못한다? 바보 짓을 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네가 전환된 게 한 450만 주 정도 되죠.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한 130만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네가 그 물량을 지금 전량 매도하더라도 1조 2천억 조금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매도할 수 있어요. 매도 못해요. 앞에서 내가 1조 3천억을 포기했는데 시간을 더 걸렸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돈이 유지 비용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돈을 썼는데 내가 이거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방향성은 확실해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실하다면은 우리가 그 정도 수익을 위해서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잖아요. 감내해야죠. 예,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제가 문자 일일이 보내드리면서 타점을 다 잡아드렸었죠.
자, 보시게 되면 93,000원에 잡아서 올라왔어요. 인플레이션 법안 관련 기대감 올라가고 얘기가 뭐였어요? 사실상 여기서부터 전환사채 물량이 조금씩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선 제3자 배정이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기간적으로 작용이 되는 고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돼요. 예,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고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속 올리면 뭐예요? 계속해서 수익 실현하는 물량 내가 받아줘야 되는데 내 평단은 지금 10만 원 밑에 있는데 지금 받아주려고 보니까 20만 원, 30만 원이냐? 안 받아주고 싶죠. 나 같아도 안 받아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털어줘야 돼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동시에 주면서 털어냈다. 그러한 구간이 두 번이나 반복됐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31만 원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 그 다음에 주가 빠졌을 때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구간에서 우리는 뭐 했어요? 다시 매수를 했잖아요. 왜 다시 매수합니까? 뒤에 12 물량이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진짜 목적은 이거를 비싸게 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23만 원을 잡아서 똑같은 이유로 올라갔을 때 팔았어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평단을 낮게 잡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요. 30만 원 지금 밑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내려가면서 잡아야 돼요. 왜? 상승 언제 나올지 몰라요. 예. 나오면은 이거 내가 그냥 넉놓고 있다가 타면 뭐예요? 사실상 앞에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구간 내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은 거기에다가 그물을 펼쳐놓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타점을 잡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고 이렇게 변동성 없는 구간이 여러분들 상승이 나오기 적합합니다. 자, 세력들은 개인들의 수익을 내기 해줄까요? 싫어하겠죠. 수익을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손해예요. 네, 손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절대로 예상하지 못할 때 그냥 때려버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에서 슈팅이 어떠한 구간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는 구간에서 나왔어요? 예상할 수 없는 구간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던 게 엔캠이었다. 우리를 힘들고 지루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올렸을 때 남부럽지 않은 수익을 안겨준 것도 엔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로 견뎌야만 우리가 수익으로의 전환을 확실하게 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해오면서 수익을 많이 들였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슬슬 지치셨나 봐요. 이제부터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 다시 올라가고 나면은 그런 분들도 다시 저한테 박수 쳐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러한 대응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변동성이 없을 때도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 변동성이 제로였는 날에도 찍고 있잖아요. 왜 찍겠습니까? 언제라도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라고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것들 만약에 필요하다. 내가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차트를 보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사실상 앞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었던 이러한 수익을 내드릴 수 있었던 문자 대응을 받아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 다 해드렸지만 앞으로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개인 핸드폰 번호니까 전화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 못 받아요. 010 4920 8706번으로 엔캠 엔캠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 놓으시면요. 제가 타점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매수가 얼마 딱 보고 바로 대응 가능하게 그리고 이유까지 딱 보고 왜 여기서 사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공부를 한다. 내가 굳이 여기서 왜 사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 모른다면은 금액만 봐도 되겠죠. 하지만 내가 이러한 이유까지 동반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엔캠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엔캠에서라도 똑같은 구간이 한 번 더 나왔을 때 뭐예요? 자율적으로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라인을 잡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저점을 어떻게 잡고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에 대한 비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비용 발생한 적 없고 앞으로도 비용 발생할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남기셔서 문자 남기셔서 확실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놓자고요. 언제 상승할지 모른다라고 해서 죄송해요. 몰라요 저도. 근데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알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구간이에요. 자, 희망 고문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희망 고문입니까? 계속해서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하고 내려갔을 때 평단 잡고 올라갔을 때 수익 실현하고 내려갔을 때 다시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손해를 본 적이 없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앞에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만큼 고생하셨죠. 고생하셨고 이러한 과정을 견디신 분들이 수익을 가져갔다는 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400% 수익 가져갈 수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만 하더라도 80% 수익 챙겨놨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 굳이 우리가 이러한 하락 겪을 필요도 없었고, 지금 또 일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우리 평단을 낮추는 과정에서 많이 채워놨다라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다는 거고, 우리는 지금 이 구간에서 기다리고 버텨야지만 올라갈 수 있겠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도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추면서 걱정보다는 기대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항상 1월 달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자, 6월에서 7월까지 올라갈 겁니다. 우리는 여기 봐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제 말을 믿어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9만원에서 제가 여러분들 올라가는데 이거 600만 주 정도 되니까 이거 엄청나게 나는 물량이다. 이거 정리하려면은 최소한 40에서 50만원 정도는 가줘야 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비웃었죠, 많은 분들이. 하지만 진짜로 35만 찍고 주가가 빠졌을 때 봐라, 40만 원 못 가지 않냐, 다시 올라가는데 40만 원까지 가버리네, 야 갈 수 있겠구나, 50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는 엔캠의 상승이 조만간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런 것들 힘들고 지루하겠지만 견뎌내야지 이러한 타점을 잡아가면서 나중에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평단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엔캠 영상,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정말로 엔캠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고 팔고를 한 종목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수익이 쌓인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이러한 정보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엔캠은요 코스닥 5위 기업이에요. 시총이 5조가 넘습니다. 이러한 기업이 사실상 이 정도 변동성을 가져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10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봤을 때는 이해가 된다. 그리고 아무리 오버행 물량이 나오고 블록딜이 나오고 하더라도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예. 끝난 종목이라고 하는데, 끝난 종목이면요 그러한 물량이 나왔을 때 바로 매도 던집니다. 왜? 지금이 최고점이니까. 끝난 종목이면은 그런 것들까지 방어를 하고 있다. 아니, 그런 것들을 받아 있는, 그런 것들을 전하는 애들이 세력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이 매도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매도했다라고 얘기했지만 326만 주 매도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블록딜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뭐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중앙첨단 소재가 죽어야 돼요. 예, 쟤네가 빨리 죽어야지 엔캠이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중앙첨단 소재 오늘 또 지지가 미친놈들이에요 이거는. 왜냐면은 여러분들, 얘네 지금 끝까지 전환을 해서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예, 정말 이거 나중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정말 끝없이 빠질 텐데, 정말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자, 지금 전환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게 요거예요. 예, 지금 700원짜리 1,400만 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주가 최고점이 얼마였습니까? 14,000원 넘었죠. 이 21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상황인데, 얘네가 지금 이거를 안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봤을 때는 이것 중에 한 1,000만 주는 넘게 전환이 됐고, 한 400만 주, 한 200만 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것까지 다 전환을 할지, 아니면은 얘네가 좀 욕심이 났는지 6월 22일 날부터 나올 수 있는 이거 1,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아니라 2,000원짜리 460, 이것까지 혹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 확실한 건요, 얘네 빠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예, 걷잡을 수 없고, 여기서 수익을 실현하는 순간 중앙첨단 소재는 빠질 것이다. 자, 중앙첨단 소재를 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앙첨단 소재나 광무, 그 다음에 엔캡, 얘네 어차피 다 한통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엔캠의 대표 오정광 대표 있죠. 요즘에 인터뷰도 하고 다니던데, 전환사채에 대한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인터뷰에서. 그죠? 예, 전환사채는 좋은 게 아니니까,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게 아니니까 얘기 당연히 안 하겠지.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엔캠이 다시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낼 때 그런 식으로 대표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최근에 HLB 하한가 가기 전에 계속해서 막 진양군 씨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랬던 게, 저는 다 그런 것들을 일종이라고 보는데, 일단 얘네가 다 엮여 있습니다. 아틀라스 8000이라고 오종광 대표의 법인이에요. 그 법인이 최대 주주로 있는 게 바로 중앙첨단 소재고, 매출적인 측면에서도 엮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놈이 그놈이다, 같은 세력이 영위를 하고 있다 보는 게 맞아요. 예, 맞고 실제로 사무에서 굉장히 많은 전환사채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상승이 사실상 이유가 없는 상승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중앙첨단 소재 좋은 기업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출이 나오는 회사도 아니고, 사실상 얘네가 1월 달부터 꿈틀꿈틀 된 것도 엔캠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온 애들이 말이에요. 특수관계니까.
그런데 얘네가 최근 들어서 엔캠이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막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뭐다? 얘네 시비를 전환 엔캠의 축소판입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1,100억으로 21배, 2,100억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저기 엔캠은 얼마입니까? 조단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얘네가 매도하는 순간 주가는 빠질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고안이 만약에 엔캠에서 오게 되면요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까지 좀 더 잡아드릴 건데 일단 지금 얘네가 죽어야지 엔캠 올라갈 수 있다. 자 상승의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고 했죠. 거래소에서도 조회 공시 요구가 나와요. 조회 공시 요구가 뭡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네 왜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내가 뭐랍니까? 이유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안 되죠. 모두 다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월등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이게 전환이 됨으로써 매도가 갑자기 쏟아지는데 수익이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손실로 전환이 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수익을 챙겨서 나갔어. 21배의 수익을 챙겨서 나갔다. 이거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요. 사실상 얘네가 많이 매도를 이미 진행을 했다라고 봅니다. 진행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동향을 봤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동향을 봤을 때 지금 기타 법인에서 9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3개월 동안 나왔어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요거 이미 전환이 전 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지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얘네가 돈을 쓰면서 끝까지 전환해서 매도를 하겠다. 왜? 나는 이거 지금 팔아도 몇 배예요. 18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손해 감수하면서 뒤에 나오는 물량까지 한 번에 매도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러면 얘네가 2,100억을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되죠. 그러면은 얘네는 이 문제 고짓덩어리 돈을 빠르게 소모를 하든가 아니면 돌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엔캠 상승에 물꼬를 트는데 써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 썼을 때 당연히 올라가면은 플러스 알파의 수익으로 잡히겠지만 결과적으로 엔캠도 마찬가지로 전환이 다 끝나고 12까지 전환 다 끝나고 매도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엑시트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빠질 거예요. 빠지는데 여기서 내가 이 돈은 안 빼. 2,100억은 그대로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빠질 때 손실로 잡히잖아요. 내 수익에서 마이너스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피해가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중앙천다 소재가 작살이 나면서 엔캠의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주가가 빠지면서 바로 올라가는 건 너무 티나잖아요. 그렇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천다 소재가 어느 정도 많이 빠져줘야지 올라가는 흐름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다 갖출 것이다. 디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중앙천다 소재 주주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네, 엔캠으로 오셔야죠. 빠르게 팔고 제가 고점에서 계속해서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고점이 언제 될지는 몰라요. 얘네 진짜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여기서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모래성 한 번에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엔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이 나왔을 때 조심을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왜 상승을 하는지 그리고 상승의 끝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우리가 CB라는 관점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겁낼 건 없다는 거죠. 제가 다 해드립니다. 해드릴 거고 우리 같이 수익으로 완벽하게 엔캠을 마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보다는 지금은 기대감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만 결과적으로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을 할 때마다 엔캠은 이러한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갑자기 엔캠이 올라가네 그러면은 내가 대응을 아직 못했는데 이러한 구간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실시간 대응을 하면서 타점을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이해가 안 된다. 엔캠 네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은 자 문자로 남겨주셔서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보고 따라 하시더라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자 모든 구간에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개인캠은 뭐 보고 가는 게 맞다? 6월에서 7월까지 나올 수 있는 12 물량 요거 보고 가는 게 맞다라는 거를 이미 앞에서 우리는 증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만큼은 여러분들 마지막 상승 기회 확실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제가
매도하라고 다 친절하게 말씀드렸지만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런 분들 정말로 힘들어하셨지만 괜찮다라고 말을 했다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상 올라왔기 때문에 실제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수익 실현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팔고 내가 한 번 더 저점 잡아보겠다 하신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 40만 원 구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주가가 빠진 지 2달이 넘었는데 이렇게 한번 올라온 적은 있어도 사실 본전까지 온 적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600만 주 정리하려면요 상승 웬만해서 나서는 안 되고, 사실상 신규들이 언제 가장 많이 달라붙겠습니까? 신고가에서 저항 뚫었다 그러면서 달려든다고요. 그런 흐름들을 전부 다 잡아 나갈 거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 잡아놔야지. 사실상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잡아 탑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에서 여유 있게, 지금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루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평단 잘 맞춰놨고 앞에서 수익 이미 챙겨놨고 올라가면 뭐다 또 수익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안 올라가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앞에서 이미 수익을 냈는데 뭘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구간에서 그러면은 매도를 한다고 해도 손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려가면서 평단을 잡았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에요. 강조를 드린 건 아니지만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저는 요거 100% 확신을 하고 그런 분들까지도 저는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내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힘드시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올라가고 나면은 정말로 가파른 상승을 단기간에 보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같이 해왔고 같이 해나가면 됩니다. NK 올라갔을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지금 매수 타점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올라갔을 때 언제 매도를 할 것이냐. 저는 이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영상 매일 하루 매일매일 찍는 이유가 뭡니까? 자, 지금 언제간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타점 다 말씀드렸잖아요. 30만 원, 그 다음에 27만 원, 26만 5천, 그렇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상 눌리면 거기서 담으면 되고 올라가면 그만인데, 내가 왜 영상을 찍고 있냐고요. 올라갔을 때 안 팔까봐. 저는 이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불안해요. 사실 앞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상 댓글 보더라도 많죠. 자, 2번이나 수익 기회 놓치고 내가 지금 본전입니다. 자, 이분은 다행이에요. 본전이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내가 타점 잘 잡아서 수익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사실 이런 분들이 사실 정답이죠. 매도할 때 매도로서 끊어내신 분들이 가장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을 것이다. 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엔캠 채프로라고 치시면은 굉장히 많은 영상이 나오는데 댓글을 정말로 많이 달아주십니다. 저도 보고 힘을 내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진행을 하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간 지루한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응해 나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야, 생소한 얘기를 하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관점으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왔어요. 쌓아왔고 지금 또 그러한 관점으로 사실상 손해는 안 보고 계속해서 앞에 수익이 쌓였다는 걸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 지금 또 절대로 늦은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다림으로써 가격적 메리트 좋은 거 확실하게 온 거니까, 그런 분들은 확실하게 대응 가져가시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실시간 대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 받은 적도 없고 비용 발생할 일도 없습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도록 하겠고, 진짜로 상승이 났을 때 상승이 나와서 수익으로 전환을 했다 그러면은 감사하다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변동성이 없다고 해서 지루하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걱정보다는 기대감으로, 방심은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기대감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